자, 시작할게요. 지금부터 배울 건 순환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 순환된다는 건 우리 몸속에서 이것이 돌고 도는 걸 의미합니다. 정답, 피예요. 피가 돌고 도는 걸 의미합니다. 저도 말했는데. 알겠어? 손을 먼저 들었어, 손을. 손을 들었어요. 하나씩 몰려지는, 같은 종류가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마이크 하나 갖고 그럼 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적혈구. 틀렸어. 혈액. 정답, 혈액이라고. 피는 다른 말로 혈액이라고 하죠. 혈액이라고 합니다. 비타이다.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나눠 이렇게 교환하면 되겠 교환. 아, 저 알아요. 하나 더 있어요. 뭐? 영어 피. 블러드. 하나 줘요. 다 먹었어. 그래서 몸속에서 순환된다는 건 피가 돌고 도는 겁니다. 피가 도는 거야. 그럼 피를 돌게 하는 기관은 심장이에요. 아까 했던 문제니까. 피를 돌게 하는 건 심장이라서 우리 심장에 대해서 제일 먼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심장. 자, 심장을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성적이지 않아요. 뭐라고? 너무 성적이. 이게 성적이야? 성적이가 왜? 이게 성적이야? 이상한 사람인데? 성적이지 않아요. 자, 이렇게 심장을 이렇게 그렸는데, 심장은 자기 주먹만 하다고 해요. 자기 주먹만 하다고 해요. 이만하다고 합니다. 안 봐도 돼요. 아니, 치워줄래?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은, 자, 안을 살펴보면 심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위에 쪽 두 개랑 아래쪽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신방. 자, 위쪽을 방이라고 하고요. 아래쪽을 실이라고 해요. 근데 심장에 있는 방이라서 심방이라고 불러주고요. 아래쪽을 심실이라고 불러줍니다. 오자. 자, 우리가 딱 봤을 때 이쪽이 왼쪽이 이쪽 오른쪽이잖아. 네. 우리가 봤을 때 말고 이걸 이렇게 품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쪽이 왼쪽이고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좌, 이쪽이 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좌가 되고요. 이쪽이 우가 되는 거야. 그러므로 복합하면 여기가 우심방, 좌심방, 우심실, 좌심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심장 그래서 이심방, 이심실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다 이심방, 이심실은 아니야. 예를 들어서 개구리 같은 경우는 일심방, 일심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보다 숨을 못 쉬어요? 그런 건 아니고 좀 기능이 좀 단순화되어 있는 거죠. 상어.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아, 왜냐하면 우리는 두 개씩 되어 있습니다. 심방의 기능은 잘 들어. 심방은 피를 받아서 심실로만 쭉 내려보내면 끝. 심방의 기능이에요. 심방 그래서 구멍이 이렇게 피를 받는 혈관이 연결되어 있고요. 아래로 피를 내려보내기 위해서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혈관이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도 혈관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가 여기 몰렸다가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고요. 피가 여기로 몰리면은 여기 좌심실로 피가 몰리면요. 또 우심실로 피가 몰리면 피를 이제 여기서는 좌심실에서는 온몸으로 쫙 쏴줍니다. 온몸. 여기 연결된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피를 쫙 보내죠. 온몸으로. 그러니까 온몸. 다른 말로 몸체, 몸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자, 이게 빨간 피가 온몸으로 가야 됩니다. 빨간 피. 빨간 피는 산소가 풍부한 피라서 산소가 풍부한 피가 온몸 구석구석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온몸을 지나면서 온몸에 있는 세포한테 산소를 공급할 거 아니야? 그럼 피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파란색으로 피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또 구역구역 모여가지고 모인 피를 이렇게 다시 심장으로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파란색 피로 바뀌신 이 피가 우심방에 모였다가 다시 심실로 쭉 내려주면 여기 파란 피가 모일 거 아니야? 이 파란 피를 온몸으로 보내면 될 거 아닐까?
안 되겠죠. 저 파란 피는 다시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 폐로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 그래서 여기는 연결된 게 어디로 연결을 시켜놨다? 폐로 가게끔, 이렇게 폐로 가게끔 연결을 해놓은 거야. 자, 폐를 지나는 동안 이 파란색 혈액은 무슨 혈액으로 높아. 파란색 혈액은 무슨 혈액으로 바뀐다? 다시? 오케이. 빨간색 혈액으로 다시 바뀌게 되어서 이 빨간색 혈액이 여기 좌심방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빨간색 피는 여기에 흐르죠. 이렇게 흐르고 여기 모였다가 쭉 내려가면 여기서 하면서 파란색 피로 바뀌게 되고 파란 피는 또 이렇게 꾸역꾸역 모여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서 산소가 없잖아. 산소 가지러 가야지. 오케이. 산소 가지러 출발. 산소 가지러 가서 산소 공급 받아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고 돌면서 계속 산소를 공급받는 구조인 거죠. 그럼 온몸의 입장에서는 계속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폐 입장에서는 계속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재밌는 건 이걸 반을 딱 잘라봐. 오른쪽은 전부 다 빨간 피가 흐르고요. 왼쪽은 전부 파란 피가 흐르죠. 여러분 몸속에 파란 피가 흐르는 거야, 안 흐르는 거야? 흐른다고. 근데 이것도 파란 피예요? 자, 일단 파랗다고 표현해 주는 거고, 선생님 그걸 써줄게. 그러면 피부 근처에, 선생님 손등에 잘 보이죠? 손등에 있는 혈관. 여기 보라색 깔. 보라색. 약간 보라색처럼 보이는데 빨간 피는 아니잖아, 이게. 근데 위에도 파란 피가 잘 보이지? 잘 보이지? 근데 이것도 파랗죠. 안 파란 피야. 파란 피야. 전 살이 났어. 안타깝네. 여기 아무리 많아도 보여요. 이러고 파란색. 보이는 줄 알고. 이 파란색 피를 전문 용어로는 암적색이라. 암적색. 약간 어두운 적색. 약간 보랏빛으로 보이는 이유가 약간 어두운 적색이라서 그래요. 빨간 피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홍색이라고 표현합니다. 선홍색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고요. 암적색은 산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혈액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이 선홍색 피를 뭐라고 부르냐? 동맥혈이라고 부르고요. 암적색 피를 정맥혈이라고 부릅니다. 혈자가 붙은 걸로 봐서 피라는 뜻이야. 피에도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 이 파란색 피를 이 피 봐봐. 이 피 이름 뭐게? 정맥혈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빨간색 혈관은 안 보이죠? 빨간색 혈관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몸속 깊은 곳에 분포합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빨간색 피를 몸속 깊은 곳에 놨을까? 중요하니까. 산소가 흐르는 피이기 때문에 자칫 찢어지면 바로 죽어요. 하지만 정맥이 좀 찢어진다 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냥 0.1초만. 언니 그래서 여기가 찔리면 죽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여기 동맥이 지나거든요. 동맥이. 0.1초만 잘리면 죽네요. 손목이 잘리면 죽을 수 있죠. 초만에. 손목이 잘리면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동맥을 먼저 막아요. 동맥을 막아서 피가 확 나가는 거 막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좀 잔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자살할 동물을 찔러주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자살할 때 되게 바보 같은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여기만 살짝 그러면 정맥만 잘라지거든요. 그냥 안 죽어요. 아프기만 해. 그냥 아프기만 해. 하지만 제대로 죽으려면은 손목 한 절반 정도까지 너덜너덜하게 잘라요. 뼈가 있는데요? 이게 가능하겠어? 그러니까 전기톱. 절대로 그런 시도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기 파란색이 있는데 위에 조금만 이렇게 긁으면은 피 나는데 왜 빨간색 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모세혈관을 지나가는 빨간색 피도 있어요. 여기도 세포잖아. 요 온몸을 지나는 빨간색 피가 공급되는 모세혈관들이 있거든. 거기서 피가 나오는 거야.
여기만 여기는 나와요. 이렇게 해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빨간 피가 다 공급이 되고 있긴 한 거죠. 이 세포들도 살아야 되니까 산소 공급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빨간 피가 흐르긴 흐르죠. 그게 나오는 거야. 이제 목을 자르. 여기만 좀. 당연히 여기는 굉장히 많은 동맥이 지나가기 때문에 근데 여기만 살짝 쓱으면. 그것도 이제 지금 동맥 중에 무슨 경동맥? 그래가지고 여기 동맥이 지나가는 게 있는데 암살자들이 거기만 뚝 따져. 쌤 암살자 있긴 해요 저희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있다고. 우리나라요? 청부살인업자들이 암살자들 아니야? 우리나라요? 근데 죽으면 있잖아. 재판 안 받아요? 죽이면은? 재판을 얘도 재판에 들어가죠. 근데 고용한 사람들도 같이 들어가죠. 뭔 얘기라고 그러지? 갑자기 청부살인. 아, 나 진짜. 선생님이 청부살인에 맡겨봐야겠어요. 암살자니까 암사자 끝난 거예요. 자, 이게 피의 이름을 소개했고요. 두 번째로 뭘 소개할 거냐면 바로 혈관의 이름을 소개할 겁니다. 혈관의 이름. 여기 혈관 4개 보이죠? 혈관 4개. 네. 1번 혈관. 여기가 2번 혈관. 이름. 얘가 3번 혈관, 얘가 4번 혈관인데 이름을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줄 겁니다. 첫 번째, 혈관의 이름을 매길 때는요, 심장을 기준으로 나가는 혈관은 동맥이에요, 무조건.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은요, 이걸 정맥이라고 합니다. 자, 동맥과 정맥은 심장 기준으로 나가냐 들어오냐를 가지고 결정하는 거고, 정맥혈은요 산소가 포함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동맥에 무조건 동맥혈이 흐르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보여줄게요. 일단 1번 혈관은요, 일단 동맥이야 정맥이야. 1번 여기서 피가 나가는 곳이죠. 동맥이에요. 동맥. 나 동맥이야. 동맥은 동맥인데 어디로 가는 동맥이야? 온몸으로 가는 동맥이죠. 봐봐. 심장이 여기 있죠. 선생님 봐봐. 심장이 여기 있고 심장에서 폐로 가려면 요만큼만 가면 되죠. 심장에서 온몸으로 가려면 쌤 같은 경우는 키가 2m쯤 되니까 굉장히 멀리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너무 빨리 오겠는데? 0.2초면. 우리 콤비가 잘 봤네요. 선생님 키가 진짜 2m 좀 안 돼요. 좀 안 되는데. 2m 조금만. 좀 안 되는데. 야, 딱 그런다. 야, 쌤보다 큰데. 40cm 차이. 나 3m인가? 좀 안 된다고. 10kg? 3m 더 봐. 그래서 아무튼 온몸으로 도는 저 피는 크게 돈다 그래서 큰 대자를 써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게 무슨 동맥? 대동맥. 대동맥이 끊어졌다. 네? 죽은 거야. 근데 뼈가 부러지면 왜 죽어요? 뼈가 부러지면서 동맥이 끊어질 수 있어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뼈가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죽어요. 근데 뼈 부러지면 그래서 죽어. 무슨 이상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기부스 말하는 거야? 네, 이만한 목뼈가 부러지면 목에 그 동맥들이 많아서. 근데 이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 알았어. 그 목을 못 움직이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알겠어요. 근데 그 고개가 조금 들어져 있던데. 이러면 우리 시간 안에 못 끝나요. 자, 오히려 2번 혈관. 얘는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죠. 신동맥, 들어가니까 동맥이 아니라 인동맥. 정맥이죠. 정맥. 심장으로 들어가면 정맥이 정맥. 아까 얘기했잖아. 심장으로 들어가면 정맥인데 크게 돌고 들어가는 거니까 대정맥이라고 불러줍니다. 대정맥. 그러면 대동맥에 흐르는 피는 무슨 피가 흘러요? 빨간 피 흐르죠. 네. 즉 동맥혈이 흐릅니다. 빨간 피가 이렇게 동맥혈이 흐르는 거고요. 대정맥에는 무슨 피가 흘러요? 파란 피 흐르죠? 정맥혈 흐르네요. 여기까지는 동맥에 동맥피가 흐르고 동맥혈이 흐르고 정맥에 정맥혈이 흐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위쪽은 좀 달라요. 뭐? 화장실. 지금 이 타이밍에 조금만 참아요. 한 1분, 2분만. 안 된다고? 이 시간에 안 되는데. 빨리 갈게요. 빨리 갈게요. 빨리 갔다. 이를 무실래. 보여? 보이냐고? 네. 대단한데? 이 타이밍에? 왜 죽었어요? 살았어요. 잠깐, 정신줄 잠깐 나요. 저도 이비자 조금 안 되는데 정지였네요.
그래서 4m가 조금 안 돼요. 선생님 저희 다 거의 2m예요. 전 받았는데. 받았네. 왜요? 그래도 키가 몇이지? 쌤 명함 나왔어요. 제 키 몇이야? 3야? 명함 제 키 나왔어요. 몇이야? 어떻게 알아? 110? 아니 50 안 넘어. 혀에 뿌리고 다닐게요. 야 50은 넘지. 감사합니다. 50은 넘지. 넘지. 우리 다 2m예요. 반올리. 안 올리. 나도. 큰일 날 뻔했다. 저랑 194밖에 안 나요. 그러고? 키가 나와있어? 어떻게 알았어? 194예요. 쫄죠. 많이 선생님 팀장이셨네. 팀장이래. 대리 아니었어요? 선생님. 대리? 대리. 박선생 아, 선생님 네. 있어요? 나밖에 없지. 선생님 걔네들 근데 그거 문제 내실 거예요? 뭐? 그 온몸에 피가 돌고 다시 오는 시간? 시간? 걸리는 시간? 나도 모르고 어떻게 문제를 내? 모르. 이 사람 온몸에 피가 도는 시간. 다 다르지 않아? 다르지. 키 선생님 블로그 여기 있어요? 보통. 학원 블로그야? 쌤은 에피사이언스 여기 유튜브 채널. 에피사이언스. 에피사이언스. 아 에피사이언스 뭐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 써있잖아, 에피사이언스. 그치? 그래서 사람들 보통 10분 정도 걸린대요. 아, 진짜? 한번 도는데? 그걸 왜 과학생이 모르시면 안 돼요? 몰라요. 근데 여기가 독배로였어요. 어? 독배로. 독배로래요, 여기. 빨리 올려주는 게. 아 여기 어느 쪽으로? 친구가 있었구나 에피사이언스. 근데 왜 에피사이언스예요? 쌤은 강의할 때 약간 이야기 형식, 에피소드를 넣어서 사이언스, 과학을 강의한다 그래서 에피소드 사이언스가 풀네임이에요. 선생님 여기 이쪽 여기 벨트 쪽 벨트 조금 밑에 분필이 아주 뒤쪽. 뒤쪽에? 네. 털어줄래? 아니 네. 이쪽. 털어줘. 싫어요. 되게 부끄러워요. 와서. 선생님 이거예요? 무슨 일 있었어요? 뭐지? 이거예요? 그게 뭐야? 블로그요? 블로그? 네. 그거 내 블로그 아니라니까. 이거 맞아요? 그 블로그 내 블로그 아니야. 이 블로그요? 뭐야 이거? 이거 저희 엄마. 그래. 학원 블로그라니까. 네? 저 블로그는 학원 블로그. 쌤은 유튜브 채널에 쓸 거라고. 뭐야? 야 닮았어. 아 이거 맞네 언니가 있어. 이렇게 나와도 돼요? 나도 돼요. 굳이.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왜, 뭐야, 이것도. 이게 나왔는데? 이게 뭐예요? 자, 집중! 시간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뭐야, 또, 이건 또 뭐야. 치워줄래요? 나를 더 이상. 둘이 뭐예요? 아이고 제발. 그래서 1번 혈관의 이름과 2번 혈관의 이름을 맞춰보았습니다. 네. 자, 3번 혈관의 이름을 맞출 건데, 얘도 심장에서 나가는 거니까 동맥이야, 정맥이야? 동맥이죠. 나가는 건 정맥이죠. 아, 나가는 게 동맥이라고요. 나가는 게 정맥. 들어오는 게 정맥이고요. 방금 말해놓고. 근데 얘는 어디로 나가요? 폐로. 그렇죠. 폐로 나가죠. 그래서 이름이 폐동맥. 아, 폐동맥이고요. 4번 혈관은 심장으로 들어오죠. 동맥, 정맥? 해장맥. 그렇죠. 정맥이고요. 폐정맥이라고 말을 합니다. 재밌는 건 폐동맥인데 무슨 혈이 흘러요? 파란색. 정맥혈이 흐르죠. 동맥인데 정맥혈이 흐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는 분명히 정맥이죠. 하지만 무슨 혈이 흘러요? 동맥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거 이용해서 문제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케이. 심장의 구조하고요. 쌤이 미리 혈액이 어떻게 순환되는지 그리고 혈관의 이름과 혈액의 이름들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제 심장 박동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우리 심장이 뛸 때 어떻게 뛴다고 말해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쿵쾅쿵쾅. 두근두근. 자, 따라해봐. 정확하게는 뚝근. 뚝근. 이두근. 뚝근. 뚝근. 두근. 자, 그리고 손을 펴봐. 손을 펴서
손을 이렇게 해봐. 소리가 나야 안 나요? 있나요? 이렇게 해봐. 이게 들어올 때, 그러니까 이게 열릴 때는 소리가 안 나지만 닫힐 때 소리가 난다는 뜻입니다. 아, 세게.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뭐가 있냐면 잘 봐. 여기 심방과 심실 사이에 들어봤을 거야. 이렇게 생긴 판막이라는 게 있어요. 판막. 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나요? 판막. 그리고 여기 심실과 동맥 사이에도 판막이 이렇게 있어요. 판막이 있는 이유는 봐봐. 심방에서 심실로 피가 내려갔는데 심실이 쫙 수축하면서 온몸으로 쫙 짜줄 때 피가 거꾸로도 올라갈 수 있는 연기. 가능하겠죠? 네. 거꾸로 올라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피가 거꾸로 올라가지 못하게끔 피가 내려올 수는 있지만 올라가려고 하면 얘가 이렇게 퉁퉁 닫혀버리는 구조물. 이 구조물을 판막이라고 합니다. 판막. 사람이 반대로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판막이 막아져. 거꾸로 피가 흐르지 않아요. 그럼 죽어요. 죽을 수도 있죠, 나중에. 중요한 건, 봐봐. 심방으로 피가 쭉 들어옵니다. 소리는 안 나. 소리 안 납니다. 피 들어 소리 안 나잖아. 근데 여기서 심방에서 심실로 피를 쭉 짜줘. 소리는 안 나. 안 나요. 왜? 판막이 열리면서 피가 내려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 여기입니다. 문제는 심실이 묵 수축하면 피가 쭉 여긴 소리 안 나죠. 하지만 거꾸로 가려고 하는 순간 이 판막 두 개가 쭉 닫히면서 쭉 소리가 툭. 첫 번째 두근두근해서 툭 소리가 여기서 나는 소리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 아니야. 설명 중이야. 심장이 왜 두근두근 뛰는지 설명하는 중이야. 뚝 소리가 나고 나서 피가 쭉 빠져나가다가 잘 봐. 빠져나가다가 힘이 약해지면 다시 거꾸로 돌아가려고 하겠죠. 그때 여기가 툭 닫힙니다. 이때 여기 닫힐 때 여기가 이렇게 툭 닫힐 때 근. 여기 닫힐 때가 자 심실이 쫙 짜줄 때 여기가 툭 닫힐 때 툭 근. 보여? 그래서 툭 근. 툭 근. 이게 이제 빠르게 툭 근 하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원리, 심장의 소리가 두근두근 소리가 판막이 닫히는 소리다. 의사들이 성징기 되고서 심장 소리 듣죠? 바로 판막이 닫히는 소리가 잘 들리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왜 진짜 들려요? 진짜 뚝끈 이거 나요? 소리 나요. 근데 판막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잘 들어. 내가 의사야. 됐어? 시끈. 시끈.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거야? 구멍이나 여기 판막. 여기 혈액이 새고 있으니까 소리가 나는 거야. 그 다음에 뚝 이건 뭐야? 여기 판막에 이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돼? 네. 심장 소리만 듣고도 판막에 이상이 있는지 이걸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심장 소리 듣는 거야. 왜 장난감 청진기는 되면 배가 아파요 이런 소리 있나요? 배에 되니까. 배에 꼬르륵 소리 듣고 있어. 심장 소리 안 듣고 배에 되니까 꼬르륵 소리만 들리는 거지. 청진기 써봤는데요. 거기다 이렇게 하면은 진짜 소리 잘 들려요. 잘 들려요. 그러니까 소리도 질러가는데 기청 터지는 줄 알았어요. 기청 터져요. 친구하고 근데 친구 다 귀에 꽂는다. 귀야. 그래. 덥냐 이렇게. 에어컨 좀 틀게요. 겨울에. 에어컨이 켜졌어요? 더워요. 네? 더운 거야. 지금 겨울이 창문을 열면 너무 되잖아요. 추우면 얘기해줘요. 네, 창문 열면 시끄럽다. 여기 써져 있어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판막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심장과 심장 박동 얘기를 했고요. 심방이 이렇게 쭉 이완하면 피가 들어오고요. 심실이 이완해도 피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심실이 수축하면 이렇게 짜주게 되죠. 심방이 수축하면 피가 내려가는 거고. 그래서 수축 이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 1번 내용을 다 했고요.
자, 혈관은 여기를 주목해봐. 여기를 주목하면 얘는 동맥이죠. 얘는요. 모세혈관이라고 해요. 얘는요. 정맥이죠. 동맥과 정맥과 모세혈관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자, 온몸으로 쫙 짜줄 때 이 동맥은 이 엄청난 압력을 견뎌야 되거든요. 온몸으로 빡 짜주는 거니까 얘가 굉장히 두꺼운 근육으로 되어 있어. 누가? 심실이. 심실들은 굉장히 두꺼운 근육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강하게 빡 짜줍니다. 하지만 심방이 두꺼운 근육으로 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아니야, 심방은 그냥 심실로만 쭉 내려주면 되니까 그다지 두꺼울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 문제. 심방과 심실 중에 누가 더 근육이 더 발달되어 있느냐? 라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 맞춰줘야 뭐예요? 정답. 심실이 더 근육이 발달되어 있겠죠? 너무 원하니까. 너무 원하니까 노랄게요. 얇은 거, 굵은 거. 뭔 소리? 아, 얇은 거 저는 주세요. 지금 빨리 시간 없어. 얇은 거. 얇은 거? 두꺼워. 두꺼운 거 뭐지? 두꺼워. 두껍다. 이랬는데 잠깐만. 이게 두껍겠지. 이게 두껍지. 오렌지. 이게 두껍죠? 이거 오렌지예요? 이거면 얇잖아. 이게 얇은 거고 이게 두꺼워. 그랬는데 빨간 나오는 거보다 낫죠. 자, 됐죠? 그래서 혈관의 이 녀석은 굉장히 두꺼운, 이 두꺼운 두꺼운 심실로부터 강한 압력으로 뿜어주는 그 피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동맥도 굉장히 두꺼운 근육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두꺼워요. 책에 근육 구조 나와 있죠. 책에 두껍게 완전히 굉장히 근육이 두꺼운 걸 볼 수가 있고요. 모세혈관은 굉장히 얇아서 주변에 있는 세포와 물질 교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혈관입니다. 유일한 혈관이라는 건 1번 혈관, 2번 혈관, 3번 혈관 중에서 유일하게 물질 교환이 가능한 혈관이 누구다? 모세혈관이라는 거예요. 왜? 한 겹의 막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대동맥 옆에 살고 있는 세포야. 얘는 잘 살 수 있어, 없어? 잘 못 살아요. 왜? 얘는 얘한테 물질을 줄 수가 없습니다. 혈관벽이 너무 두꺼워서 물질이 못 빠져나가. 오케이? 자, 그게 모세혈관이고요. 정맥은요, 여기서 꾸역꾸역 다시 모인 피가 다시 심장으로 꾸역꾸역 올라가야 돼. 상상해봐. 심장 여기 있죠? 피를 쫙 뿌렸어. 2m 넘는 이 피를 키에다가 전부 다 심장을 쫙 뿌렸단 말이야. 위로 올라간 혈액은 다시 내려오기 편하죠. 중력 때문에. 문제는 발끝으로 내려간 혈액이야. 걔는 어떻게 다시 심장으로 올라올까? 어떻게? 발 밑에 물고 나면 그럼 이상하게 그럼 10분마다 물 나면서 하고 있으면 아니 잘 때 그러면 평상시에는 계속 내려가 있어? 엎드려 지금 안 엎드리는데?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니까 계속 피가 올라오지 않으면 정답. 움직일 때. 정답이에요. 움직일 때. 쌤이 만약에 1시간, 2시간 동안 꼼짝도 않고 서 있으면 피가 자꾸 내려가서 올라오지 못해 피들이. 그럼 머리 쪽에 피가 부족해지겠지. 네. 죽어요? 쓰러집니다. 그래서 아침 조회 때 쓰러진 애들 있어 없어? 있어요. 몰라요. 걔 일부러 쓰러지는 것 같아. 중요한 건 옛날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교장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끝으로 여러분들 당부하고 싶은 이러면서 계속 시간을 오래 끌면 쓰러지는 아이들이 생깁니다. 그게 고정 자세로 가만히 서 있으면 피가 아래로 쏠려서 어쩔 수 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랬어. 그러면은 근데 눈알만 근데 만약 학교 선생님이 계속 학교 선생님이 그 수업을 되게 걸어다니시면서 하는 선생님들은 괜찮죠? 괜찮죠. 올라오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럼 잘 때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잘 때는 이제 누워있으면 괜찮아. 심장하고 이게 수평형이니까 괜찮은데 서 있을 때가 문제야. 서 있을 때. 서서 자면 어떠세요? 서서 자면 죽을 수 있어요. 무서워. 진짜 서서 자면 동물이 있잖아. 그렇지, 걔네들이 서서 자는 올해는 신종 자세. 올해는 아니 그러면은 막 군대에서 자, 쌤도 오늘 왜 죽다가
잠깐만. 지금 우리 수업에 초점을 좀 맞춰보자. 자, 하고 싶은 말은, 정맥은 그 심장에서 내려간 피가 조직세포들한테 피를 공급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피들이 올라오는 통로거든요. 근데 발 밑에는 심장이 없잖아. 밀어주는 힘이 없다고요. 그래서 꾸역꾸역 올라와요. 진짜 꾸역꾸역. 다시 말해서 정맥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판막이 존재합니다. 판막. 여기도 판막이 있어. 그래서 피가 여기 모인 피가 이 정맥 옆에 있는 근육을 움직여서 이 피를 쭉 누르면 피가 일로 쭉 올라갈 거 아니야? 일로 올라가면 여기에 피가 몰려있고 이 피가 중력 때문에 다시 내려오려고 하면 이게 닫혀. 한 번 올라간 피는 내려올 수 있다 없다? 못 내려오면서 꾸역꾸역 올라가는 거야. 쌤이 움직이면서 다리 근육을 이렇게 움직이잖아. 움직이면서 꾸역꾸역 근육 때문에 올라오는 거. 어머니가 다리를 들게요. 어머니가 다리를 들게요. 그래요. 괜찮아요. 너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좋습니다. 그래서 얘가 있는데 영국의 근위병들 알아요? 가만히 서가지고 영국 왕실 지키는 맞아요. 과거에 이 순환의 원리를 모를 때는 3시간, 4시간 혼자서 이렇게 근무를 섰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가 올라오고 못 올라와. 절대 못 올라오죠. 쓰러져서 죽는 근위병들이 생겨난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바꾼 거야? 교대식. 1시간마다 어마어마하게 큰 과도한 동작을 하면서 교대식 하는 거 알아요? 다리를 이렇게 왜 그런 걸까? 아우 죽을 뻔했네. 아우 피에 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그래서 일부러 과도한 동작을 통해서 피를 순환시키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순환의 원리를 적용하는 거죠. 근위병들 저는 근위병. 있겠죠. 그래서 그 교대식이 그래서 되게 영국의 어떤 축제 같은 그런 거 됐죠?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 수능 때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름에 털보살타고 써서 더워서 쓰러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선생님. 그럼 열 때문에 그런 거. 앉아서 자는 사람 모습. 좀 낫죠? 심장이 좀 아래에 있으니까 좀만 올라오면 되니까 좀 낫죠. 나 앉아서 자는데. 앉아서 한 24시간 자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책상에 누워 자면 약간 발저린 거 알아요? 맞아요. 그게 책상에 누워 자면은 진짜. 움직임이 없으니까 이제 발이 저릴 수 있죠. 피가 안 도니까. 24시간 누워있으면 허리 디스크가 먼저 오고. 그럴 수 있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역시 진도가 안 나가네요. 그 다음 얘기할게요. 진짜 진도. 자, 그래서 정맥에는 뭐가 존재한다? 기억하자. 판막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비교하는데 가장 혈압이 높은 건 누구냐? 바로 동맥이 가장 혈압이 높고요. 그 다음 혈압이 높은 게 모세혈관이 혈압이 높아요. 정맥은 혈압이 너무 낮아서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거예요. 그래서 정맥이 혈압이 가장 낮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제일 높은 건 우리 엄마 혈압인데. 너 때문에?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 다행이야. 됐어. 네, 근데요. 고혈압은 뭐예요? 혈압이 너무 높은 거. 혈압이 너무 높은 거. 그래서 뒷목 잡고 쓰러지는 이유는? 혈압이 너무 높아서 저희가 혈관이- 고혈압이에요. 혈관이 좀 파괴될 수 진짜 있어요. 고혈압 같은 거. 근데 왜 뒷목부터? 지금 땡기지 않아? 근데 뒷목을 잡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 혈관이 많아서 그래요. 혈관이 많아서. 혈관이 거기 많이 몰려 있어요. 선생님 마침 책이 지수가 없다. 올라갔는데. 아니. 없어. 하얀 분필 어디였지? 여기 또 밑에. 또 밑에? 여기 있네. 자꾸 이렇게 기어들어가지. 자, 이 혈액 얘기를 할게요. 혈액 얘기. 혈액을 아까 피라고 했잖아요. 피. 자, 혈액은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혈액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빨간색 혈액을 받아가지고 이만큼 받아가지고 뚜껑을 닫아요. 뚜껑을 딱 닫아가지고 이거를 원심 분리기에다가 이렇게 딱 지금 분리하는 거예요. 이 혈액이라면 이렇게 원심 분리기 왱 돌리면 원심 분리하면
무거운 게 아래쪽에 가라앉고 가벼운 게 위로 뜨거든요. 네. 그때 무거운 성분이 아래쪽에 이렇게 가라앉고요. 가벼운 성분이 위로 뜨게 됩니다. 이 무거운 성분을 1번이라고 하고요. 가벼운 성분을 2번이라고. 1번 뭐야? 혈구. 오케이. 1번이 혈구고요. 2번이 혈장. 오케이. 혈장입니다. 혈장. 노란 색깔. 혈구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혈구 3가지. 말해. 결국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잘 말했어요. 뭐야? 적혈구. 뭐야? 수업을 도와준 것 같아. 고마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소판 있어요. 혈소판. 자, 혈구의 정의가 뭐냐면 피에 들어있는 고체 물질을 말합니다. 고체 물질. 고체 액체 기체 그 고체 있지. 혈구란 피에 들어있는 고체 물질이야. 우리 적혈구 하나를 부수졌어요. 적혈구. 얘는 고체 물질입니다. 이게 고체 물질이야. 혈장은 피 속에 들어있는 액체 물질을 혈장이라고 해요. 혈장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영양소가 물에 녹아 있습니다. 피의 대부분은 물이다 라고 하잖아. 이산화탄소. 그것도 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름 왜 노란 색깔이에요? 그거는 혈장 성분을 노랗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 중에서 혈액을 굳어지게 만드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우리 피가 이렇게 상처가 나면 피가 굳잖아요. 피를 굳게 딱지 만드는 게 바로 여기 혈장에 들어있는 피브린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피브린이라는 물질 때문에 굳어지는데 그게 이제 색깔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물인가? 진물하고는 좀 달라. 진물은 약간 염증 반응인 거고. 일단 이거는 방어작용을 좀 자세히 배울 때 좀 더 자세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 화상 입었을 때. 맞아. 방어작용인 것도. 아무튼 이렇게 혈액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고요. 무거운 게 아래에 있으니까 당연히 1번이 혈구 성분일 거고요. 2번이 혈장 성분일 겁니다. 피의 대부분은 그리고 물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고. 문제. 혈구 중에 제일 많은 건 누굴까요? 손들고 말해야지. 적혈구. 손들고 말했어. 내가 먼저 했다. 이거 랜덤 박스라 어쩔 수 없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야. 근데 동민이랑 나눈 거. 그래. 좋은 생각이에요. 랜덤 박스니까. 랜덤박스는 이렇게 혈액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우리 집 너무 안 먹어가지고. 오렌지 박스. 자, 마지막 까봐야 돼. 혈액까지 정리했고요. 적혈구의 기능은 산소를 운반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네. 그래서 빨간색인 이유가 적혈구가 산소랑 결합하면 적혈구가 빨갛게 변해요. 적혈구가 빨갛게 변하니까 동맥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적혈구가 산소를 떨어뜨려주면 적혈구 색깔이 이 암적색으로 바뀝니다. 적혈구가 암적색으로 바뀌면 피 색깔도 암적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적혈구 색깔이 곧 피의 색깔이다. 그래서 혈구의 대부분이 적혈구라서 적혈구 색깔이 곧 피의 색깔이다라는 거고, 백혈구는 무슨 기능을 할까요? 허용고. 맞아. 병균 같은 걸 잡아먹습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온 병균을 잡아먹는 기능을 해요. 우리 피 검사를 해서 백혈구 수치를 검사를 해요. 백혈병인지 아닌지 또는 내 몸속에 세균이 침투했는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됩니다. 내 몸속에 세균이 되게 많으면 백혈구도 같이 많아져 있어요. 근데 백혈구가 많은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백혈구가 너무 없어도 백혈병이고 백혈구가 너무 많아도 백혈병이에요. 근데 그게 백혈병은 백혈구가 많이 없으면은 뭔가 이건 백혈구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생각해봐. 세균이 많은 거잖아 그만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세균을 먹은 왜 세균? 봐봐. 피의 대부분은 뭐라고 할까? 물이고 그 다음에 적혈구가 많아지잖아. 근데 백혈구가 너무 많아버리면 상대적으로 적혈구가 있을 곳이 없는 거야. 산소 운반이 아니야.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백혈구를 많이 만든다는 건 백혈구가 많긴 많은데 제 기능을 못하는 백혈구가 엄청 많아. 바보 혈구들이 많은 거지. 급성 백혈병은 뭐예요?
골수가 백혈구를 만들고 적혈구를 만들거든요. 골수에 급작스럽게 이상이 생겨서 백혈병이 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급성이라는 말은. 그래서 골수 이식하자 백혈병. 골수 이식하자. 국수 맛있는데. 혈소판의 기능은 피를 피를 멈추는 거, 응고시키는 기능을 해줍니다. 혈장 속에는 물이 대부분이지만 영양소가 녹아서 운반되기도 하고요. 산소는 얘가 운반하지만 이산화탄소는 바로 혈장이 또 운반을 해요. 그 다음에 몸속에 우리 코로나 같은 데 걸리면 항체를 만든다고 표현하잖아. 항체가 돌아다니는 곳도 혈장 속에 녹아서 돌아다닙니다. 항체도 혈장 속에 녹아서 돌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혈액의 순환. 이게 혈액의 순환 과정이에요. 혈액순환. 그래서 혈액의 순환은 크게 두 가지 순환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봐봐. 심장 기준이야. 심장 기준으로 1번, 2번 혈관 지나서 3번 온몸 지나서 4번 혈관 지나서 심장으로 돌아오고 있죠. 1번 출발해서 5번으로 돌아오고 심장 출발, 심장 도착.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요 순환. 크게 도는 순환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름이 대순환이에요. 크게 도는 순환. 이 대순환은 다른 말로 몸을 도는 순환이라서 최순환이라고도 부릅니다. 두 번째 순환도 알려줄게요. 나 지금 여기 1번이야. 2번 혈관 지나서 폐를 지나서 4번 혈관 지나서 심장으로 들어왔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순환도 있죠. 얘는 어디로 갔다 온 거야? 소순환, 폐순환. 그래서 작은 순환, 소순환이라고도 부르고요. 폐를 갔다 온 순환이라서 폐순환이라고도 불러주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순환, 심장 출발, 심장 도착을 순환이라고 하고요. 두 가지를 합쳐서 크게 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됐나요? 이 그림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들죠? 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의 그림과 너무 달라서, 그치? 네. 왜냐면 책에 나온 그림이 되게 복잡하게 그려져 있어요. 어떤 것만 좀 다르냐면은 여기 대동맥, 이거 보세요. 여기 심실에서 뻗어나온 요게 오른쪽 밑으로 뻗어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위로 이렇게 뻗어나온 거예요. 이렇게 보이나요? 얘도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뻗어나와요. 그래서 지금 그림이 입체적으로 그려져야 하기 때문에 먼저 원리를 이해하라는 의미에서 밑으로 내려준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딱 들어가지고 위로 이렇게 뻗어주면은 책에 있는 그림과 100% 일치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순환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온몸, 이거 까먹었다. 이 대순환, 최순환을 또 다른 말로 온몸을 도는 순환이라서 이것을 온몸 순환이라고 책에는 적혀 있네요. 됐죠? 네. 내용 정리는 다 끝났습니다. 와. 문제 풀어봐요, 문제. 개념학의 퀴즈 문제를 풀어봅시다. 책 오랜만. 결론. 선생님은 책을 안 보고 할 순 없다. 인정? 네? 인정. 뭐가요? 책을 안 보고 할 수는 없다. 온몸 순환 빼먹었어. 근데 아까 저 맞췄잖아요. 맞다. 1, 2 주세요. 기억력도 나쁘다. 제가요? 내가. 아, 귀여워. 선생님은 키도 너무하다. 너무하지? 네가 봐도 너무하지? 젤리잖아. 젤리. 무슨 젤리? 젤리 없잖아. 선생님 시간이 없어요. 아무거나. 이거는 얇은 거. 얇은 거. 제발 노랑. 얇은 요구. 얇은 거. 얇은 거 없나 봐. 아무거나 뽑아요 그냥. 있다. 얇은 거 있다. 주황. 색깔이 안 보이죠? 요거트일 거야. 주황. 한대 선생님한테 안 보였어. 랜덤 박스잖아. 랜덤 박스. 꼴보기 싫대. 내가? 아니 얘 표정이 너무 익살스러워요. 익살스러워. 이렇게 얘기하면 눈깔이 꼴보기 싫어. 눈까지. 야.